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들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그 마음을요. 예전처럼 되지 않는 몸 때문에 자꾸만 피하게 되고 결국 부부 사이가 차가워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답답함을요. 밤마다 혼자 한숨만 쉬며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그 절망감을요. 저 또한 75세에 접어들면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남자로서의 자존심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60대 남성 10명 중 무려 4명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47%라는 숫자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비밀이었죠. 바로 10초에 단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는 그 놀라운 재료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3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혈관이 젊어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걸 온몸으로 체험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78세의 나이에 아내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내용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분명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9가지 비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초와 그 신비로운 한 방울의 조합이고요. 바로 참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을 젊게 만드는 특별한 해산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확장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견과류 활용법이죠. 네 번째는 지중해 연한 남성들이 80세까지 정력을 유지하는 식단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특별한 운동법이고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호흡법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일곱 번째는 숙면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이죠. 여덟 번째는 실제 67세 남성인 박우진 씨가 6개월 만에 20대 체력을 되찾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이 모든 것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김민준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남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 이제 그 비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식초에 참기름 단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젊어진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을 무시하고 지나치시는데 그래서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법을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려는데 실수로 참기름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마셨는데 그날 밤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마셔보니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바로 혈관 확장의 원리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참기름의 특별한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참기름에 들어있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막힌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름때를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참기름은 정확히 한 방울만 떨어뜨려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30분 후에 이 혼합물을 마십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잘 저어준 다음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그 맛을 찾게 될 겁니다. 3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관이 젊어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하체 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예전에 느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날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식초는 반드시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로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 아닌 순수한 참기름을 사용하셔야 해요.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굴과 새우 그리고 견과류에 숨어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굴이 정력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또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굴 하나에는 아연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연이 바로 남성 호르몬 생산의 핵심 재료입니다.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아연이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아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으로 먹은 아연의 80%를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면 30%도 흡수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굴 5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생굴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여름철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굴전이나 굴국밥으로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새우도 마찬가지로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새우 껍질에 더 많은 아연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새우 튀김이나 새우볶음 같은 요리 말이죠. 그런데 굴과 사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땅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하루에 호두 5개, 아몬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이 견과류들은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 낄 때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굴과 사우는 저녁 식사 때 드시고 견과류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몸에 활력이 돌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걸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호두나 아몬드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할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온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산화질소가 생성되면 혈관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혈관이 넓어집니다. 마치 좁은 길에서 넓은 고속도로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죠.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빠르고 많이 흐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호두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먹는데 이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때 먹으면 밤사이 몸 전체에 아르기닌이 퍼지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하루에 필요한 양은 정확히 5개입니다. 너무 적어도 효과가 없고 너무 많아도 칼로리가 높아서 좋지 않아요. 호두를 먹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야 합니다. 껍질의 떫은 맛, 성분이 아르기닌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호두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 순환을 더욱 개선시켜줍니다. 호두 5개와 마카다미아 3개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씹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요. 잘게 부서져야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대충 몇 번 씹고 삼키시면 그냥 배설되어 버려요. 또 하나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견과류를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그러면 위장이 활성화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견과류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이런 세세한 방법들을 모두 지켜야 해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사는 80세 남성들이 왜 아직도 정력이 넘치는지 아세요? 바로 그들만의 특별한 식단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를 매일 먹는 그들의 비밀 말이죠. 혹시 이런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년 전 그리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2세 어르신이 아직도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건강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먹는 음식이 비밀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그대로 드시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그분뿐만 아니라 그 동네 남성들 대부분이 비슷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구하기 어렵거나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변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들기름에도 올리브 오일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시거나 밥에 비벼서 드셔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겠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견과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두와 마카다미아를 추천합니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혈관이 젊어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내용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한번 대충 들으시면 절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시거든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운동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다니세요. 가장 놀라운 건 부부 관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전화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 골반적은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소변이 새기 시작하고 힘도 없어지고 그 부분의 기능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거예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1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씩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예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입니다. 이때 하면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면서 숨을 참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항문 부분만 조이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근육에는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골반적은 운동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적은입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이 남성 기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몸 전체가 경직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 말이에요. 혹시 이런 내용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 부분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이걸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식호흡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이 호흡법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해보세요.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올라와야 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호흡법을 하고 나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하체 쪽 혈액순환이 현저히 개선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요. 깊은 잠에 빠져야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요.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시고 휴대폰이나 TV도 가급적 보지 마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정현우 할아버지의 6개월 변화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대충 들으시면 절대 실천하지 않으시거든요. 정 할아버지는 작년 초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3년 동안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고 아내분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죠. 그분이 저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1단계는 바로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며칠 못 하실 뻔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단계는 굴과 견과류 섭취였어요. 정 할아버지는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굴국밥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견과류는 호두 5개와 마카다미아 3개를 매일 저녁에 드셨고요. 3주차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3단계는 지중해식 식단 적용이었어요.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4번 드셨어요. 이때부터 부인분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긴 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4단계는 골반적인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효과를 느끼셨대요. 소변 볼 때도 힘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탄탄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5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이었어요. 복식호흡을 매일 밤 하시고 침실 환경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온도를 19도로 맞추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으셨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6개월 후에는 30대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부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밀 말이에요. 사실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고 살았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때부터 제가 50년간 쌓아온 한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내용들을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순환입니다. 모든 것이 순환되어야 생명력이 유지되어요. 혈액도 순환해야 하고 에너지도 순환해야 하고 심지어 마음도 순환해야 해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순환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식초와 참기름의 조합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견과류와 해산물은 영양순환을 돕고 운동은 에너지순환을 활성화시켜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서 견과류 섭취,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저녁에는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까지요. 이게 제 일상이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됐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